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알겠죠?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카톡 보내도 돼. 그럼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또 질문 받아줄 거니까. 아닌데 선생님 어디 중등부 교무실에 있으니까 와서 직접 물어봐도 되고. 알겠어요? 수지 오케이? 하이도 알겠지? 근데 환희는 이거 한번 해봤다며, 그치? 그래서 요것들이 조금 우리가 문제가 많을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뒤에가 좀 쉬워져서 우리가 금방금방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공통수학 1 요쪽 부분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3-1까지 다 들었죠? 그치? 3-1까지 들은 내용이면은 거기도 이제 심화된 내용이다 라고 봐도 무방해. 그럼 우리가 중학교 거만 잘 있어도 고등학교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 물론 어렵긴 하겠지만 엄청나게 막 넘보지 못할 정도로 어렵지 않다 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선생님은 답지 안 걷어. 이제 이 정도 한 친구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자기주도가 된 친구들이라 생각해서 이제 답지 가지고 채점하고 그 다음에 틀린 거 고쳐보시고 다음날 와서 모르는 거 질문하고 이렇게 우리가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알겠죠? 혹시 궁금한 거 있니? 없어요? 괜찮아요? 민우 괜찮아? 오케이 알겠어요. 그 다음에 혹시나 선생님 수업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 잘 모르겠다 싶은 것들 있으면은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맞춰서 조금 천천히 좀 진행할 거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야지 그날 딱 다 이해하고 가서 문제 풀어야지 우리가 또 과제가 또 잘 되니까. 알겠죠? 궁금한 거 더 없죠? 수업 진행합니다. 자, 우리 오늘 첫 단원 다항식의 연산. 자, 우리 연산이라는 건 뭐예요? 연산. 민호 연산이 뭐예요?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근데 우리 다항식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건 배웠어 안 배웠어? 다 배웠잖아. 근데 왜 또 배우냐면은 중학교 때랑 달리 아까 얘기했잖아. 처음에 시작할 때 중학교 때 심화 버전이라고. 중학교 때는 기껏해야 항이 2개, 3개짜리 또는 뭐 1차식 또는 2차식 정도만 계산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들이 좀 더 많아지는 거야. 항들이. 그리고 문자도 여러 개가 생기면서 좀 복잡해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조금 중학교 때 잘 배워놨다라면 이거 계산하는 거는 좀 많아지긴 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문제 푸는 거는 크게 다를 거 없다. 알겠죠? 그럼 간단히 먼저 정리해보면 첫 번째 덧셈 뺄셈을 같이 묶어서 계산합시다. 우리 다항식에서 덧셈 뺄셈을 우리 어떻게 계산했어요? 우빈아 덧셈 뺄셈 어떻게 계산했어? 그치? 정확히는 차수보다는 뭐로 써야 돼? 동류항. 동류항끼리 우리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치? 앞에 개수끼리. 수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덧셈 뺄셈은 우리가 중학교 때 하던 대로 뭐부터? 동류항 찾기. 동류항 찾아서 그냥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거야.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식이 복잡하게 나올 거야. 더하기 x 제곱 y 마이너스 4x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y 세제곱. 자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우리 뭐 찾아? 동류항끼리 찾아서 즉 얘랑 동류항이란 건 무슨 뜻이었어요? 그치, 문자가 같고 차수도 같고. 오케이? 그 얘는 현재 문자가 x 2개, y 1개짜리 항인 거니까 마찬가지 그럼 x 2개, y 1개짜리 항을 찾아서 그러면 얘랑 동류항이니까 얘네들이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거 얼마? 4x 제곱 y. 그게 어려운 거 없죠? 그럼 또 요 x, y 제곱이랑 동류항 있어요? 있어요. 얘랑, 그치? 그 얘도 마찬가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4, 요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
x, y제곱.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y세제곱끼리 동류항이니까 계산해주면 플러스 y세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될 거란 얘기야. 알겠죠? 이 정도는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 계산할 것 또는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시험 문제 나올 것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수 있어. 알겠죠? 근데 지금 해봐서 알지만 동류항을 찾으려고 봤더니 애초에 식을 쓸 때부터 이렇게 쓰면은 다시 한 번 더 동류항도 찾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웬만하면은 동류항 찾기보다는 덧셈 뺄셈 할 때, 자, 봐봐. 우리 처음에 11 더하기, 이거 너무 쉽다. 자, 25 더하기 47. 요거 계산했을 때 우리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지? 좀 더 계산하기 편하게. 25 더하기 47 세로 셈으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 같은 자리끼리 바로바로 더하는 게 좀 더 쉽게 보이니까. 마찬가지 여기 다항식에서도 세로셈을 이용해주면 우리가 계산, 굳이 동류항 찾지 않아도 쓸 때부터 동류항 밑에다 써버리면 우리가 조금 더 계산이 쉬워진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다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다음 두 번째. 그럼 이제 뭐 나오겠어 이제? 그렇지, 곱셈 나오겠죠. 자, 곱셈은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우리 3학년 1학기 거 배웠으니까 뭐 배웠어? 그렇지, 곱셈 공식. 근데 곱셈 공식 우리 한번 읊어볼까요? 배워봤으니까. 자, a 플러스 b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그치 2ab 플러스 b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다른 공식이라 생각하지 말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는 놈은 a 더하기 마이너스 b 제곱이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똑같아. 그래서 얘네가 전개했을 때 a 제곱 더하기 2ab 곱한 거니까 2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제곱이니까 결론은 얘가 마이너스 2ab가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개 써있다 해서 공식 너무 많아 할 필요 없고 얘네와 얘네는 결국엔 똑같은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단지 부호의 차이인 거니까. 그러면 우리 b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우리 당연히 b가 혼자 있는 놈한테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걔를 두 번 곱하게 되면 당연히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그쵸?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우빈됐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공식이 좀 많아 보이지만 좀 뭔가 비슷한 것끼리 선생님 모아서 좀 정리를 해볼 테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곱셈 공식 우리가 외워야 될 거 하나 있어. 알겠죠? 곱셈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마찬가지 우리가 3학년 1학기 거 배워봐서 알겠지만 곱셈 공식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배웠니? 곱셈한 다음에 인수분해 배웠지. 인수분해 공식이랑 결국엔 곱셈 공식이랑 어땠어?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과 다를 뿐이지 결국엔 똑같았잖아. 그치? 마찬가지 우리가 곱셈 공식 우리 고등학교 때도 이 곱셈 배운 다음에 다시 또 다음에 이 인수분해 배울 거야. 당연히 그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또 우리가 이걸 정확히 좀 잘 알고 있어야지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곱셈 공식은 기본적인 공식들은 선생님이 조금 이제 내일부터는 조금 테스트를 좀 할 거야. 그러니까 좀 미리 외우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못 본다고 해서 선생님 뭘 하지 않는데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는지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외웠는지를 좀 파악해야 되니까 본인이 얼마큼 노력했는지 선생님 파악하기 위함인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알겠죠? 근데 당연히 우리가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곱셈 공식을 알아야지 문제 풀 수 있는 거니까 꼭 외우셔야 되고요.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좀 추려주긴 할 거야. 자주 나오는 것들은. 알겠어? 일단 그거 위주로 먼저 외우시고 나머지는 천천히 외우시고. 오케이? 자, 다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자, 여기 있었어요. 그쵸?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찬가지 이것도 그 a의 자리가 둘 다 요렇게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호가 다른 쪽에서 우리가 요 마이너스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다음은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요거를 전개할 때 되게 중요해. 애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분배 법칙에서 전개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은 요게 지금은 다항식이 2개만 곱하고 항도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쉬운데 이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곱셈은 조금 할 얘기가 좀 많으니까 나중에 좀 하도록 할게요. 나누기 먼저 한 다음에. 알겠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거는 딱 요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나눗셈. 자, 우리 나눗셈은 다 항식으로 나눈 건 안 배웠을 거야. 자, 예를 들어서 2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6x, 이 다항식을 우리가 2x로 나눌 거야. 이렇게. 그쵸? 단항식으로 나누는 것까지 배웠다고요.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는 얘는 곱하기로 고쳐서 2x분의 1 한 다음에 분배 법칙 계산했던 것처럼. 그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단항식만이 아니라 이렇게 x제곱 더하기 4x 빼기 3. 자, 얘네를 우리가 뭐로 나눌 거냐면은 x 플러스 2 이렇게 나눠버릴 거야. 그럼 이제 얘네 어떻게 나눌 것이냐가 이제 문제인 거거든, 이제 좀 새롭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조금 새로울 거근데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숫자 나눗셈 했던 것처럼 똑같이 얘도 뭐 할 거야? 세로셈으로 나눌 거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을 나눠요. 뭐로? x 플러스 2로요. 됐니?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쓴 다음에,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24 나누기 7, 아니다. 좀 더 큰 수로 한번 해볼까? 자, 125 나누기 7.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125 나누기 7. 자, 요거 계산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우리 당연히 우리가 첫 번째 뭐부터? 1에 나눠지는지 안 나눠지는지부터 확인하는 거잖아. 그치? 안 나눠지면 그 다음 자리까지 같이 보는 거고, 그쵸? 그때 얘가 몇 번 들어가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거지? 한 번. 곱해서 7. 그 다음에 곱한 놈이랑 빼서 5가 되는 거고, 그쵸? 참 얘도 똑같이 하는 건데, 우리가 하는 자연수, 즉, 숫자에서의 계산과 다항식에서의 계산은 우리가 뭐만 보면 되냐면은, 다항식에서는 그냥 얘네들은 자릿수를 보고 계산했지만, 얘네는 차수를 보고 가장 큰 놈만 비교해주면 돼. 그럼 봐봐. 현재 얘가 x고요. 얘는 x제곱이야. 얘는 얼마를 곱해야지 x제곱이 될까? x. 그죠? 그럼 얘 몫이 x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얘 전체 다 곱해서 쓰는 거잖아. 그치? x제곱 플러스 2x. 곱한 다음에 우리 어떻게 했어? 뺐죠? 그죠? 마찬가지 똑같이 얘 위의 식에서 아래식 빼주면 돼. 빼주면 x제곱 사라질 거고 4x 빼기 2x는 2x. 뺀 다음 이제 또 다음 거 계산해야 되니까 얘도 그 뒷자리 내려서 똑같이 계산해주면 되죠. 됐나요? 자, 이번에 보니까 차수가 어때요? 똑같지? 마찬가지로 우리 곱해서 얘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얼마 곱해주면? 2 곱해주면. 자, 2 곱해주면 얘 곱했을 때 얘는 2x 플러스 4 이렇게 적용이 되겠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 곱했으니까 빼주면 얼마? 마이너스 1. 자, 얘는 더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때 요거를 가지고 우리 뭐라 부르는 거고? 나머지라고 부르는 거고. 이때 요 나오는 위에 있는 다항식 요걸 우리 뭐라 부르고? 그치, 몫이라고 부르고. 우리 숫자랑 똑같아, 계산하는 거는. 근데 단 뭐를 기준으로? 다항식에서는 차수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차수끼리만 먼저 비교해주면 된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다항식보다 차수가 어때? 항상 작을 수밖에 없겠지.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차식으로 나눴다라면 나머지 몇 차식? 그렇지, 1차식 또는 상수항 1차 이하의 다항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보통 이게 1차부터 나올 거니까 그냥 1차식이라고 우리 보통 쓰고 계산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 정도의 기본적인 우리가 머리만 있으면 돼. 다시 나머지라고 하는 거는 자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보다 어때야 된다고? 낮아야 된다. 알겠죠? 작아야 된다. 그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 여기서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나눗셈을 이용할 수 있겠더라. 됐나요?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곱셈 공식만 좀 정리하면 오늘 개념은 끝. 별거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만 잘 해놓으면은 크게 어려운 거 없어. 단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계산 과정에서 선생님이 좀 팁을 줄 거야. 다시 말하면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차이점은 중학교 때는 문제 풀고 학교에서 시간 어때? 많이 남죠? 검토도 많이 할 수 있고, 그치? 근데 고등학교 때는 실질적으로 그게 많이 힘들어. 문제가 많이 어렵기도 하고, 문항 수도 조금 더 많을 거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의 목적은, 고등학교 때 목적은 계산을 누가 더 잘하나 보다는 누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느냐. 이걸 조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계산하는 과정도 선생님이 좀 자꾸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나 좀 팁 같은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처음엔 그걸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 자꾸 연습해봐야 돼. 과제하면서 시간 많으니까 그때 연습할 때도 그냥 단순히 그냥 계산기처럼 계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계산 한번 해보시고. 알겠죠? 그래야지 좀 많이 늘 거니까. 민호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우리 곱셈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곱셈이라고 하는 거는 자, 다시 중학교 때로 들어가서 C 플러스 D. 자, 우리 얘 전개할 줄 알죠? 얘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중학교 때는 이렇게 했잖아, 그치? 얘를 우리가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은 처음 배웠었으니까 얘를 치환해놓고 하나의 다항식으로 만든 다음에 얘를 분배 법칙해서 우리가 계산했을 거야. 맞아요? 그러면 A 곱하기 C, A 곱하기 D. 그 다음에 다시 A를 원래 다항식으로 바꿔둔 후 얘를 우리가 전개하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얘는 AC, BC, AD, BT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리네. 그죠? 당연히 우리 이건 알아.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야, 배웠다라면.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단순히 항 2개짜리 다항식 2개만 곱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중에 봐봐. 자, 이런 걸 계산하게 생겨. 자, 이걸 전개하래. 딱 봐도 그냥 전개하고 그다음 또 전개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보이죠? 그렇지? 그래서 전개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전개하는 거냐? 결국에는 우리가 전개했을 때 요 A라는 놈을 봐봐요. 자, A라는 놈 봤을 때 결코 얘네는 B랑 곱해질 일이 있어 없어? 없죠? 그 얘는 무조건 그 다른 다항식에 있는 C 또는 D랑만 곱해질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 요 B라는 놈도 보면은 얘도 A랑 절대로 곱해질 일 없고 C 또는 D랑만 곱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현재 다항식 몇 개? 2개 곱했죠, 그치? 그럼 첫 번째 다항식에서 여기에 있는 항들 중에 하나, 여기에 있는 항들 중에서 하나 곱해서 우리가 나온 결과가 이렇게 전개식의 항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다시. 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자, 우리가 익숙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2개의 다항식을 곱했어. 그러면 결코 얘네는 여기 있는 x랑 1이랑 곱해질 일이 있어 없어? 절대 없지. 그럼 결국에 걔네가 의미하는 거는 이즉 첫 번째 다항식에서 얘 또는 얘랑 두 번째 다항식에서 얘 또는 얘랑 무조건 곱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 결과가. 그죠? 그럼 우리 해봐서 알겠지만 1차식과 1차식을 곱하게 되면 당연히 몇 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니? 2차식. 그럼 2차식이 나왔으니까 우린
배운 대로 순서대로 가장 적어주는 게 가장 좋겠지. 됐어요? 그럼 봐봐. x제곱은 누구랑 누구랑 곱했을 때밖에 안 나와. x랑 x랑 곱했을 때. 그럼 얘는 무조건 개수가 1일 수밖에 없는 거네. 그죠? 그 다음 x는 첫 번째 다항식에서 만약에 x를 뽑아서 우리가 곱했다라면 두 번째 다항식에서는 반드시 누구랑 곱해야 돼? 상수항이랑 곱해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 두 번째 다항식에서 x를 뽑아서 우리가 곱했다라면 첫 번째 다항식에서는 누구를? 상수항을 곱해서 우리가 계산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1 더하기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이런 식이 생기는 거야. 알겠어요? 다음 뒤에 있는 상수항은 당연히 x 하나도 안 곱해지면 되는 거니까 상수항과 상수항만 보면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럼 우리 아까 선생님 예를 들었던 거 자, 요거를 봤을 때 얘네들 고등학교 때 시험 때도 다 전개하라고 하지 않아. 특정 개수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예를 들어서 x 9제곱 자, 얘 개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그럼 x 9제곱이라는 얘기는 현재 우리가 곱해진 다항식은 총 몇 개가 있을까? 10개가 있겠죠. 그럼 그 중에서 x 9제곱이 되려면 x는 총 몇 개를 뽑아서 곱해야 되는 거야? 9개. 그럼 나머지 1개는 상수항 곱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좀 너무 많나? 다시 한 번 더 좀 간단히 해볼게. 눈에 보이게끔. 자,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이때 우리가 x 세제곱의 개수가 궁금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x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x가 총 몇 번 곱해진 거? 3번 곱해진 거. 근데 현재 다항식은 몇 개니까? 4개니까. 그럼 4개의 다항식 중에서 x를 얘에서 곱하고 여기서 곱하고 여기서 곱하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 곱해야 돼? 상수항을 곱해야지 우리 x 세제곱의 개수가 나오겠지. 그럼 얘 개수가 얼마? 4인 건데 이거 하나만 있을까? 아니죠. x를 만약에 이렇게 여기 곱해버리면 그때는 개수가 2가 나오겠지. 만약에 x를 여기 곱해버리면 그때는 3이 나오겠지. 만약에 뒤에 있는 놈들만 요렇게 3개 곱해버리면 그때는 개수가 1이 나와버리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 x를 3개 골라내는 것보다 어차피 상수항은 하나만 골라질 거니까 얘를 골랐을 때 또는 얘를 골랐을 때 또는 얘를 골랐을 때 이렇게 4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겠네. 이해되죠? 쉽게 말하면 이거야. 우리가 이렇게 뽑아내서 곱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4명 중에서 수학정시대회에 나갈 사람 3명을 고를 거야. 그럼 3명을 고르는 게 좀 편하겠니? 아니면 안 나갈 사람 1명 고르는 게 더 편하겠니? 그 안 나갈 사람 1명 고르는 게 좀 더 편하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자는 얘기인 거야. 얘도. 알겠어요? 잠깐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수에 대해서 좀 특정 지어서 우리가 특정한 개수들을 우리가 골라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조금 더 편할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좀 더 이제 맞는 계산법인 거고. 이거 됐니?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잘 알고 있어야 돼 이제. 아직 처음이라서 이 방법이 아직 익숙치 않을 거거든. 연습 많이 해보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곱셈을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았어.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는 곱셈은 당최 뭐가 있을까? 뭐 어려운 거 없죠. 일단 저기 플러스 첫 번째 나오는 거 세제곱.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대로 한번 봅시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란 얘기는 a 플러스 b가 몇 번 곱해진 거? 3번 곱해진 거. 됐나요? 그럼 우리 한번 전개 한번 해볼게. 전개하겠다는 얘기는 이거부터 먼저 정리해봐야겠구나. 이제 우리가 보면은 문자도 여러 개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항들도 여러 개 많이 생길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막 중구난방으로 우리 막 퍼져 있으면은 우리가 계산하기도 좀 불편하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식을 좀 정리할 건데 식을 정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거만 좀 알아둡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내림차순은 뭐냐면 차수가 내려가는 순서대로 정리했다라는 뜻인 거야. 이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집 또는 우리가 배웠던 방식. 항상 보면 우리가 봐. 2차식 보면은 x-1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 그치? 얘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x 이런 식으로 주어지진 잘 않잖아. 그쵸? 이게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내려가는 순서대로 정리한 거를 우리 뭐라고 한다? 내림차수. 반대로 차수가 낮은 것부터 올라가는 순서대로 정리한 거를 오름차순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그럼 문자가 하나일 때는 되게 쉽거든? 문자가 두 개일 때는 이제 어려워져. 문자가 두 개일 때는 x제곱 y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문자가 우리가 만약에 내림차순 정리하고 싶어. 그럼 내림차순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내려가는 순서대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서는 x랑 y랑 같이 있는데 그건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좀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항상 좀 뭔가 편하게 보려면 여러 개가 막 있을 때는 그냥 한 놈만 기준으로 놓고 나머지는 신경 안 쓰고 걔 기준으로만 보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거야. x에 대한 내림차순. 그럼 얘는 무슨 뜻인 거냐면 x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세요 라는 뜻이야. x만 문자로 봐. y는 그냥 상수항 취급해 라는 뜻인 거야. 알겠어요? 그럼 x만 놓고 봤을 때 x는 몇 차식이니? x만 놓고 보면은 얘 x제곱. 얘는 x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상수항. 얘는 x 하나 있네? 1차항. 얘 x 있어요 없어요? 없어. 상수항. 그럼 얘네 두 개가 상수항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다시 내림차수 정리하라고 했어. 그럼 뭐부터 써야 돼? x제곱부터. 그치? x제곱 y 쓰고 그 다음 x 그 다음 x가 없는 상수항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오름차수 써라 그러면 얘가 상수항 그 다음 요거 순서로 쓰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얘는 그냥 이게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거는 내림차순을 많이 할 거고요. 이제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냐 물어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뭐 문제 정도 있을 건데 요거는 크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정도 용어만 좀 알고 있읍시다.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얘를 전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 문자가 A, B, A, B, A, B가 있으니까 선생님은 A를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가 1차식 3번 곱했으니까 몇 차식 나올까? 3차식. 그럼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러면 3차항이 나오겠고 2차항이 나오겠고 1차항이 나오겠고 그 다음 A가 없는 상수항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봐봐. A 세제곱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3개의 다항식에서 당연히 누구만 뽑았을 때 A만 3개 뽑았을 때 A 골라서 곱했을 때 밖에 안 나오겠네. 그럼 당연히 개수 얼마? 1 됐어요? 이번엔 A 제곱 올 거야. 그럼 A 제곱이면 누구 곱해야 돼? A는 2번 곱해야 되는 거고, 그치? 2개 뽑아서. 나머지는 B만 곱하면 되겠네. 근데, 우리 이렇게 곱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치? 이번에는 그 B를 가운데서 곱했을 수도 있겠지. 또는, 그 가운데 말고,
맨 왼쪽에서 곱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a제곱 b라고 하는 항은 총 몇 개가 나올까? 그렇지, 3개. 그래서 개수가 3. 됐어요? 수지 됐어? 민우는? 됐어요? 우빈이? 환희는 이거 곱셈공식 다 알고 있니, 혹시? 전부 다? 까먹은 것도 좀 있어? 조금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번에 A가 나오는 거 볼 거야. A가 나온다는 얘기는 A는 하나 고르고 나머지는 2개 B를 B 고를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A를 여기서 골랐을 때 한 번, A를 여기 거 곱했을 때 한 번, A를 여기 거 곱했을 때 한 번 나오겠네. 얘도 마찬가지로 총 몇 개? 3개. 그때 B는 2번 곱해질 거고. 됐어요? 그럼 이제 A를 안 곱할 거야. 그럼 B만 곱할 거니까 상수항은 B 세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과가 나오더라. 됐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데 매번 우리가 이거를 다 풀어 헤쳐서 계산할 수 없으니까 얘도 배웠던 대로 곱셈 공식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셔야겠죠. 알겠죠? 다시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를 전개해주면 어떻게 된다? 얘네는 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 배워봐서 알겠지만은 나중에 곱셈 공식 변형도 배우잖아, 그치? 그럼 그거를 좀 유용하게 조금 이용하기 위해서 a 세제곱과 b 세제곱은 같이 써놓고 나머지 요 뒤에 있는 놈들은 공통 인수로 묶어버릴 거야. 3ab로 묶어버리면 앞에 있는 건 누구 남아? a, 뒤에 있는 놈은 b. 이렇게 써도 돼요. 알겠어요? 근데 보통 전개하라고 할 때는 이렇게까지 전개하는 거 맞는데, 이제 요거를 알려준 이유는 나중에 곱셈 공식 변형을 좀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알겠어요? 그럼 봐봐. a 빼기 b 세제곱. 자, 그럼 얘도 전개가 가능하겠네. 근데 얘는 또 다른 공식이라고? 아니라고요. 왜? b가 마이너스 b가 된 거니까 얘는 결국엔 a 더하기 누구인 거야? 마이너스 b 요거의 세제곱인 거야. 그죠? 뭐만 달라진 거야? b의 개수만 달라진 거네. 얼마로?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로. 그럼 플러스 1이었던 거가 마이너스 1로 돼야 되는 거니까 그 결과는 a 세제곱, 여기서 b 한 개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a 제곱 b가 될 거고, 그치? 여기는 마이너스 b 제곱 해봤자 얘는 플러스 될 거니까 변한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그냥 3a b 제곱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b 세제곱이니까 홀수만 곱하면 당연히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돼. 아, 여기가 가운데가 마이너스일 때는 b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b가 홀수에 있는 곳, 홀수에 있는 곳에 마이너스가 생기겠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좀 더 편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도 좀 묶어보면은 얘가 마이너스일 거고, 얘네는 마이너스 3ab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3ab로 묶어버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됐나요? 오빈 됐어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한꺼번에 적어 놓을 테니까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자, 요런 꼴의 곱셈. 자, 얘도 우리가 전개를 한번 해볼 거야. 얘는 얘처럼 또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 아니니까 얘도 한번 정리해보면 a를 기준으로 얘도 마찬가지 한번 봐볼게요. 현재 a 몇 차씩? 몇 차씩? 그럼 곱하면 몇 차씩? 3차씩. 그럼 당연히 얘도 어떻게 나오겠어? 그 결과가 이렇게 그냥 쓰자. a 세제곱 나올 거고, 그치? a 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 a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 나올 거고, 그죠? 만약 모르겠으면 이게 딱 구역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 처음에는 계속 연습을 해봐.
그럼 나중에 좀 쉽게 보일 거야. 알겠죠? 그럼 A 세제곱은 당연히 여기서 A 제곱 곱해야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 개수는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A 제곱은 맞더니 A 제곱은 어떻게 곱해야 돼? 요 앞에 있는 A랑 두 번째 있는 누구랑? A랑 곱해야지 나오겠네. 그럼 얘네들 곱하면 누구? 마이너스 A 제곱 B. 좀 천천히 해봅시다. 마이너스 A 제곱 B. 됐어요? 그 다음 또, 이번엔 여기서 상수항이랑 여기서 A 제곱이랑 곱했을 때 나오겠네. A 제곱은. 더하기 A 제곱 B. 얼마야? 0에서 사라져버리네. 얘 없어요. 0인 거지, 개수가. 그럼 이번엔 A도 한번 봅시다. A는 여기서 A, 그럼 뒤에 있는 다항식에서는 상수항 B 제곱을 곱해야 될 거고, 그치? 그다음 두 번째 다항식에서 A를 곱했다라면 앞에 있는 다항식은 B를 곱해야겠네. 상수항. 그럼 A, B 제곱. 얘네들 곱해도 A, B 제곱인데 부호가 현재 또 다른 상황인 거지. 그럼 얘를 더하면 어떻게 돼? 0대가 사라지겠네. 오케이. 그럼 얘도 사라지네요. 그럼 남는 건 누구? 상수항. B랑 곱하니까 누구? B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됐어요? 근데 봐, 우리가 어차피 이거 전개할 거라면 굳이 얘네들 A제곱, 이렇게 곱해주면 A제곱 B. 얘 A제곱 B인데 부호 반대니까 사라질 거 아는데 굳이 적어서 시간 낭비할 필요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런 식으로 자꾸 계산해봐야지 계산도 빨라질 거고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는 알겠죠?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있겠네. A-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자, 이거 느낌상 딱 오지? 민아 뭐 나올 거 같니?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야구 아까 가운데 부호가 달랐더니 우리가 다 없어졌잖아, 그치? 그럼 얘네는 마이너스가 나오겠구나. 즉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일 때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래서 짝지어서 보면 우리가 부호까지 잘 보면은 외우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알겠죠? 어떻게 부호가 달라지는지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오케이? 민우 괜찮아? 자, 여기 그 다음 하나 더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 자, 우리 요 제곱은 알아, 그치?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전개되느냐? 물론 얘도 아까처럼 하나씩 뽑아서 계산해도 되는데 항이 좀 많아지니까 좀 불편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아는 걸 이용해보자.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써볼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에서 좀 복잡하니까 요 A 플러스 B를 자 이렇게 A로 조금 한 문자로 치환을 해볼게요. 우리 중3거 배워서 알겠지만 좀 복잡하면 우리가 똑같은 거나 있을 때 치환해서 그렇게 계산했잖아. 그쵸? 똑같이 치환해버리면 A 대문자 A 플러스 C 제곱 이거 그쵸? 그럼 우리 전개는 할 줄 알죠? A 제곱 더하기 2 대문자 AC 더하기 C 제곱. 그럼 대문자 A는 원래 없던 거니까 원래 걸로 바꿔주면 얘가 A 더하기 B였으니까 A 제곱 더하기 어땠을까? 2AB 더하기 B 제곱.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C 제곱. 요거 전개해주면 얘가 A 플러스 B였으니까 얘는 2BC, 2CA.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더라. 치환 정도만 이용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비슷해. 제곱했더니 각각 제곱했던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는 A 곱하기 B가 2개 나왔었지만은 마찬가지로 2개 나오지만 그 결과가 A랑 B랑 곱했을 때 B랑 C랑 곱했을 때 그리고 C랑
A랑 곱했을 때 이렇게 각각 두 개씩 나오더라.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보다는 보통은 요거 같이 묶어서 이렇게 많이 써. 우리 곱셈공식 써봐서 알겠지만 변형도 나중에 요거 2항에서 또 변형도 쓰잖아. 마찬가지 여기서도 변형까지 또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봐야지 우리가 또 변형이 또 많이 쉬워질 거니까. 괜찮니? 됐어요? 여기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거기까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외워서 문제 풀어보시고 우리 오늘 곱셈공식 나간 거 문제 풀어볼 때 보면서 풀지 말고 자꾸 외우면서 문제 풀어봐야 머릿속에 좀 빨리 입력해야 돼요. 알겠죠? 우빈 오케이? 마지막 하나 할 거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자, 우리 이거는 아까 우리 연습해왔었죠? x 3개 곱했으니까 몇 차씩? 3차씩. 그럼 얘도 써봅시다.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은 x 2개랑 상수항이랑 곱했을 때. 그럼 당연히 그 x 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나와? a랑 b랑 c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x는 그럼 뭐라가 나올까? 상수항 2개랑 곱해야겠지. 그럼 상수항 2개랑 곱했을 때 a, b 곱했을 때 b, c 곱했을 때 그리고 c, a 곱했을 때 나오겠네. 그래서 여기가 a, b, b, c, c, a 곱했을 때. 그럼 상수항은 당연히 a, x를 안 곱했을 때일 거니까 a, b, c. 됐어요? 근데 요게 요 a, b, c가 마찬가지로 또 부호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어차피 그 상수항끼리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만 좀 판단해주면 그 부호까지는 아까처럼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로 많이 나오는 곱셈 공식이니까 요거 꼭 머릿속에 입력해 두시고. 알겠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진도는 끝. 난 건데, 변형도 하나 정리를 해야 되구나. 오늘 변형까지 나오겠구나. 마지막으로 변형까지만 딱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 푸는 방식은 선생님이 그 유형별로 항상 대표 문제를 하나씩 풀어줘.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 밑에 있는 문제들 있죠? 그 집에서 다 문제 풀어갖고 오시면 되고. 오케이? 괜찮아요? 자, 곱셈공식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했던 거 한번 읊어봅시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자, 요거 있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얘는 a 플러스 b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요거만 좀 이해하면 되잖아. 그럼 플러스 b였을 때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그쵸? 반대로 그럼 얘네는 a제곱 b가 또 더하기만 있을 때만 되느냐? 아니죠. 어떤 것도 나와. a 빼기 b 제곱으로도 우리 구할 수 있는 거지. 얘는 어떻게 해주면 반대로 더해주면 걔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겠네. 그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 다음 하나 더 a 플러스 b 제곱은 얘와 얘가 똑같은 거라며. 그럼 우리 마찬가지 여기서도 얘 한번 이항해 보면은 얘네를 차와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괜찮아요? 니도? 그럼 이거 이렇게 됐으면 반대로도 되겠죠. 그럼 만약에 차가 궁금해. 그러면 그때는 합과 그 다음에 곱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또 그 결과를 찾아내자. 됐어요? 요거 단순히 요거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죠? 여기까지 배운 게 여기 중학교 때 배우는 거. 또 이제 보면 책에 보면 가끔씩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야. 얘 공식이 다른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A가 X인 거고 지금 B가 X분의 1인 거고 똑같이 쓰면 돼요. X 플러스 X분의 1 제곱 마이너스 2AB인데 곱하면 얼마야? 곱하면 1이니까 그냥 2만 쓴 거야. 다른 공식이 아니라. 알겠어요? 오케이?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쓰면 돼. 알겠죠?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나왔으니까. 그러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요놈과 요놈을 구하기 위해서, 즉 요놈과 요놈을 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여기 있는 요놈을 좌변을 이양 퐁당해버리면 되겠네. 그죠? 그럼 그 결과는 A 더하기 B 세제곱에서 더하기 3AB였으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3AB 곱하기 A 플러스 B. 자,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 같이 써준 이유가 보면은, 자, 제곱일 때는 제곱 2. 다 2밖에 없어, 그죠? 세제곱일 때는 세제곱 3. 근데 이렇게만 썼다라면 얘는 3차식인데 얘 몇 차식? 문자 2개 곱했으니까 2차식.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더 곱해줬다 생각하면 돼. 우리 요거랑 비슷한 꼴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니? 3차니까 그냥 3으로만 바꿔주면 돼. 알겠죠? 뒤에 3A 플러스 B만 한 번 더 곱해주고. 근데 고등학교 때 좀 다른 건 뭐냐면은 얘도 있어. 얘도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마이너스 3AB A 빼기 B를 넘겨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와? 얘는 A 빼기 B의 세제곱에서 반대로 쟤를 더해주면 되겠네. 얘네 둘은 부호 같고 얘만 부호 다르고. 됐어요? 이거 괜찮니? 그 다음 또 배운 게 요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요거 딱 보면 눈치 오겠지? 요거 배웠으니까. 그죠? 그럼 얘만 쏙 넘어가면 되겠네.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와? 오이고야. B가 무섭게 내리네? 제곱 빼기 2AB BC CA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괜찮아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요 놈인데, 자, 얘네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고 A 곱하기 B가 있으니까 뭔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하고 싶긴 해. 그치? 여기 보면, 그치? 근데 요 놈이 2여야지만 우리가 그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좀 얘네는 전체에다가 그냥 2를 곱해버릴 거야. 근데 우리가 다항식에서는 등식이 아니고서는 마음대로 2를 곱해주면 되니 안 되니? 식이 바뀌니까 안 되지. 그럼 얘를 상쇄시키려면은 다시 2분의 1 곱해버리면 되겠네. 그럼 변한 거 없죠? 근데 우리는 계산은 얘부터 할 거라고. 괜찮아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보면, 자, 2분의 1에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자, 이렇게 정리된 거 맞죠? 그러면 이제 보는 거야. 이 a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a제곱이 몇 개 있다는 뜻이니? 2개. a제곱 더하기 a제곱. 그럼 우리 그 둘 중에 하나만, 요도 하나만 해서 얘네랑 같이 인수분해 가능하니? A 빼기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가능하니? 괜찮아요? 빨라? 다시. 얘들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 멍하니 보여서 안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요. 다시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얘네들을 두 개 있는데 하나씩만 갖다 쓸 거야. 됐어? 그럼 이제 다음 또 아까 남아있던 b제곱 하나를 b제곱 마이너스 2bc 그리고 c제곱 이렇게 갖다 쓸 거야. 그러면 여기 c제곱 하나랑 a제곱 하나 마지막으로 남았겠지. 걔네 가지고 다음과 같이 또 얘네도 이렇게 정리할 거야.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칸이 부족하니까 여기 옆에다 쓸게요. 얘네는 어떻게 되냐? 얘 인수분해 했을 때 a-b의 제곱 얘 인수분해 했을 때 플러스 b-c 제곱 또 이놈 인수분해 했을 때 c-a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정리되겠네. 근데 우리 거기에 뭐가 곱해져 있었어? 2분의 1 곱해져 있었지? 해서 전체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한 개 요놈을 변형한 거. 여기가 조금 많이 어려울 거야. 근데 요거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좀 알아두셔야 돼요. 변형은.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오늘. 그럼 우리 오늘 1단원 끝. 괜찮아요? 저 좀 해보니까 어때? 지금 민우 보니까 멘탈 벌써 나간 것 같은데. 수지 어때요? 할만해? 할만하지 않아? 그래도 조금 이해는 돼? 우빈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자, 이제 봅시다. 이제 우리 열심히 또 배웠으니까 또 이거를 정리해서 문제 풀어봐야겠죠? 자,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지 조금 볼 건데, 자, 우리 선생님이 요거 우리가 한 단원 다 나가버리니까 문제 푸는 게 좀 많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볼게. 자, 우리 A 단계는 어차피 보면은 다 연습 문제거든? 우리 계산 연습하는 거. 다음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전개할 수 있느냐, 내림차수는 정리할 수 있느냐, 그쵸? 이런 것들이라서 곱셈 공식 배정도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숫자 대입해서 값 구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선생님이 안 해도 무방. 알겠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뒤에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때 A 단계 문제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시고. 알겠어요? 거기까지는 봐줄게. 알겠지? 특강이니까 우리 B단계 위주로만 우선 문제 풀어갖고 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A단계 연습하고 B단계 풀고. 알겠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실전 트레이닝도 있을 거야. 실전 트레이닝은 나중에 교재 정리하는 날 있거든? 그때 한번 문제를 좀 같이 한번 풀어봐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우리 B단계 위주로. 그래서 만약에 교재가 좀 빨리 끝나거나 그럴 때 우리 실전 문제 풀어볼 거니까. 알겠죠? 그럼 B단계만 하면 우리 크게 문제 없겠지? 문제 풀어오는 거. 민호?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문제씩 한 문제씩 또 살펴봅시다. 자, 13페이지 49번. 문제를 보시면, 자, A라고 하는 다항식은요, X, 맞지? 49번. 간혹 이게 교재가 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X, 마이너스 4가 있고요. 그다음 B라는 다항식은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런 다항식이 있대요. 이때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2A 플러스 B, 자, 요놈이랑 빼기 3A 마이너스 B, 요놈이랑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이건 중학교 때 많이 해봤으니까, 그치? 이거 뭐부터 해야 돼요? A, B 대입부터 하나요? 오비나? 그치? 물론
A, B를 대입한 다음에 계산해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봐봐. 항 4개, 3개. 그럼 여기 총 항 7개. 동량 찾아서 계산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것보다는 우리 대입하려고 하는 게 있다라면 다항식이나 또는 다음 문제에서 숫자라든지 대입할 게 있다라면은 그 대입하는 곳이 여러 개야. 그럼 대입하는 것을 최대한 줄여놓고 대입하는 게 가장 편해. 가장 편해. 알겠죠? 자,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주어진 식을 먼저 정리부터 하자는 얘기인 거야. 막 퍼져 있으니까 동류항끼리 먼저 모아놓은 다음에 그러면 얘네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2a니까 마이너스 a 그 다음 플러스 b 플러스 b니까 플러스 2b 그럼 우리가 대입 한 번만 하면 되잖아.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 얘네들 계산할 거야. 동류항 보이죠? 바로 그치? 그럼 바로 동류항끼리 세로셈으로 계산하자고. 그럼 얘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a는 여기에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자,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2b는 여기다 그냥 2 곱한 거네. 근데 여기 2 곱한 걸 여기 옆에다 적지 말고 얘를 각각의 동류항 밑에다가 2x 세제곱 2 곱하니까 2x 2 곱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계산하자고. 그럼 좀 더 편하잖아. 알겠죠? 요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우리가 문제 푸는데 얼만큼 좀 편하느냐 아니면 좀 빨리 할 수 있느냐 요 차이가 좀 생기니까 이거 되게 우습게 보면 안 돼. 알겠죠? 계산해보시면 얼마?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계산 끝. 그래야지 우리가 굳이 동류항 찾을 필요도 없고. 알겠죠? 정리랑 같이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3번. 자, A는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그리고 B는 x 제곱 마이너스 2 그리고 C는 x 플러스 1. 자, 요로 할 때 A 더하기 BC. 그럼 얘는 대입할 게 A, B, C 딱 하나씩밖에 없네. 그치? 그럼 이제 바로 계산해야지 뭐. A 3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B x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C x 플러스 1. 자,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인 거죠. 일단 우리 곱하기 계산할 줄 알아 몰라? 할 줄 알아, 그치? 현재 얘 몇 차씩 2차식과 1차식 곱했으니까 3차식 나오겠네. 그럼 쓸 때 또 마찬가지 여기 밑에다 쓰자고. 세제곱은 누구 나오고? 계속 1 나올 거네. x제곱은 마찬가지 얘도 1인 거네. 맞아요. x는 개수가 마이너스 2겠고요. 그죠? 상수항은 마이너스 2. 해놓고 우리가 요렇게 계산해주면 좀 편하지. 알겠죠? 요렇게. 됐어요? 따라서 계산해보면 얼마?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자, 57번. 57번은 3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다음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물었어요. 그러면 전개식이니까 물론 다 전개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누구야? x 세제곱.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거부터 보자고요. 그럼 당연히 우린 앞에서 x제곱을 곱했으면 뒤에는 x를 곱하면 나오겠지. x 2개랑 x 1개랑 곱해서 세제곱 되는 거니까. 그럼 그때 개수가 누구니? 6. 됐어? 그리고 이번엔 x를 곱해서 나오면은 뭐랑 곱해야 돼? x제곱이랑 곱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 플러스 2. 더 나온 거 있어요? 상수항이랑 우리 x 세제곱이랑 곱해야 되는데 세제곱 없지? 끝. 그러면 개수만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처럼 개수만 적어서 우리가 계산해도 된다. 알겠죠? 그 다음 62번부터는 이제 곱셈 공식을 이제 이용하는 것들인데 한번 봅시다. a 플러스 b 제곱 a 마이너스 b 제곱. 자, 이걸 계산하고 싶대요. 우리 얘 공식 알아볼라? a 플러스 b 제곱 a 마이너스 b 제곱 알아볼라? 알아. 전개하고 전개하는데 또 얘네들을 곱해서 전개해버리면 너무 복잡해지겠지. 근데 우리한테는 또 배운 게 있으니까. 뭐가 같아요? 지수가 같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잖아. 무슨 법칙? 중2 때 배운 거. 지수 법칙을 좀 이용해주면 어차피 지수가 똑같을 거니까 그럼 얘네들 먼저 곱한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거듭 제곱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우리 얘네 곱하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럼 얘네 계산해보니까 얼마?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다시 이거의 제곱인 거니까 조금 더 편해지겠지. 따라서 얘네 전개해버리면 a 4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b 제곱 플러스 b 4제곱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됐나요? 아까 우리 곱셈 공식에서 선생님 안 알려준 게 딱 2개 있거든? 그 2개는 나중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더 볼 거야. 아예 안 할 건 아니고 다음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야. 알겠죠? 오늘 일단 거기까지만, 중요한 것까지만. 알겠죠? 자주 나오는 것들. 해서 아마 그쪽 보면은 아마 그게 문제에서는 딱 보이진 않네요. 다음 66번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x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 자, 얘 전개하래요. 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딱 물론 보자마자 우리 아는 거니까 얘네부터 전개하고 싶게 생겼지, 그쵸? 근데 얘네부터 전개하면 좀 힘들어져. 얘네를 모르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놈과 요 놈을 먼저 계산할 거야. 우리가 전개하면 뭐 됐었어? 이거 얘네 둘이 곱하면은 전개하면 그렇지. x 세제곱 요 부호 따라가지. 플러스 y 세제곱. 그래서 원래 선생님이 곱셈 공식은 원래 처음에 외워놓고 다음 시간에 문제 풀기를 하는데 우리는 좀 특강이니까 시간상 요거 먼저 좀 같이 진행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다음 시간에 먼저 풀 건데 요거는 그래서 다음 시간 좀 외워갖고 오세요. 다시 한 번 더 또 복습도 할 거니까. 알겠죠? 얘고. 그 다음에 이번엔 얘네 둘이 곱해버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렇게 정리되겠지. 바로 나오네. 얘네는 뭐라고요? x 합차니까 제곱 빼기 제곱 꼴이네. x 6제곱 빼기 y 6제곱. 물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도 나중에 정리해보면 똑같이 나오거든? 어떻게 나오냐면은 근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아까 안 알려줬던 그 공식을 알고 있어야지 그게 좀 유용하게 돼.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이렇게 나와.
얘네들 곱하면은 x 제곱 빼기 y 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곱해보면 뭐가 되냐면 마지막 우리 거기 유형 5번 봐봐요. 위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3번이랑 4번은 안 했잖아. 요 3번과 4번은 내일 다시 한번 할 거야. 알겠죠? 미리 선생님 미리 한번 보고 와도 돼. 근데 어차피 여기 우리가 오늘 문제 풀 거에서는 여기랑은 나온 거 없을 거거든.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것들만 선생님 정리해 준 거니까 요거는 나중에 3번, 4번까지도 우리가 외우긴 외워야 돼요. 알겠죠? 만약에 요걸 외웠다라면 얘네들 곱했을 때 그 결과가 x 4제곱 플러스 x 제곱 y 제곱 플러스 y 4제곱. 자, 이렇게 정리될 거거든. 그럼 사실 요거 보면은 아까 우리 했던 거 요 놈과 요 놈 곱했을 때 x랑 y가 각각 제곱만 된 거지 결국 얘네는 똑같은 꼴인 거잖아. 그래서 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 x 6제곱 마이너스 y 6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요거 곱하는 게 조금 아직은 익숙치 않으니까 익숙한 대로 요거도 2개 곱하고 요거 2개 곱해서 이렇게 합차로 계산해도 나온다. 알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정답이 문제풀이 방식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별반 차이 없을 것 같다. 문제 푸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은 다 오케이. 근데 이제 2가지, 3가지 설명하면서 이거는 비추라고 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니네가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을 이용하는 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는 좀 힘들어질 수는 있어. 알겠죠? 자, 다음 71번. 71번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 자, 전개하래요. 물론 제가 그냥 전개해도 되는데 보니까 뭐부터 하고 싶니? 중3 때 배운 거를 딱 토대로 보면은 똑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얘네 좀 하나로 바꾸고 싶어. 똑같으니까 좀 바꿔볼래. 한 문자로 치환이라는 거 하게 되겠죠. 그쵸? 고등학교 때 똑같아. 다를 거 없어. 그럼 얘는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a 마이너스 3인 거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바로 이렇게 정리되나요? 따라올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뭔데? a 대신에 이거 넣어서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빼기 3 이것만 이제 전개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전개해보면 얘네 우리 할 줄 아니까 x 4제곱 플러스 6x 세제곱 플러스 9x제곱인데 여기서 x제곱 또 나오네. 그죠? 그럼 9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7x제곱. 항상 우리 먼저 계산부터 정리하면서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끝. 이렇게 식을 한 번, 2번 더 쓰는 것보다는 덜 쓰는 게 우리한테는 조금 더 편할 거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서 문제 풀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x 플러스 y는 3이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7이래요. 이때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자, 얘 값을 물어봤네. 그럼 우리가 항상 이제 중3 거 배워왔으니까 얘네와 얘네가 보였다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건데? 그치, x 플러스 y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에서 얘네는 x, y가 미지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얘가 하나의 미지수, 얘가 하나의 미지수라고 생각해야 돼. 이제 곱셈공식 변형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즉 다시 말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우리 알고 있잖아요. 뭐야?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합의 문자고 제곱의 합의 문자고
고비 문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제. x, y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 각각의 값들을 알고 있는 거니까 따라서 x, y의 값은 구할 수 있겠네요. 얼마? 1. 되나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얘도 구할 건데 우리 얘도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얘는 어떻게 되나요? 한번 풀어볼까? 기억을 하고 있을까? 아, 민우가 갑자기 왜 고개를 숙여? 틀려도 괜찮아. 우리 아직 오늘 처음 배운 건데 자신 있어야지, 수학은. 틀려도 자신 있게. 아, 이제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이거라고? 얘랑 비슷하다니까? 제곱 대신에 333으로 바꾸라고. 얘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 빼기 3xy. 여기까지 쓸 수 있잖아. 제곱에서 그냥 3으로 바뀐 거니까, 그치? 근데 3차식은 얘가 차수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만 한 번 더 곱해주자고. 알겠어요? 그럼 이제 얘 알고 있고 3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xy는 1, x 플러스 y는 3. 계산 27 빼기 9. 환희 슬슬 좀 기억나고 있어? 환희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선생님이 좀 궁금하긴 하네. 환희만 테스트를 한번 봐볼까? 자, 여기서 우리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얘가 궁금하대요. 우리 얘는 식 알아요, 몰라요? 알죠? 민호? x 플러스 x분의 1 제곱 마이너스 2 a, b가 어차피 곱하면 1이니까 똑같은 걸 했어요, 선생님이. 요거랑, 그치? 그럼 여기서 얘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값을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주어진 식에서 어떻게 하면 좋아? 요 x분의 1이 나오게끔 하려면 양변을 x로 나눠주면 우리가 좀 편해지겠지. 그죠? 그러면 얘는 얼마 되고? x. 얘는 마이너스 5. 얘는 x분의 1. 얘는 0을 나눈 거니까 당연히 0이겠죠. 0으로는 못 나누지만 0을 나눌 수 있잖아, 그치? 따라서 x 더하기 x분의 1은 얼마요? 5. 다 나왔네. 25 빼기 2.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근데 봐봐. 우리 중1 때 배웠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보면 양변에 같은 수로 나눌 수 있는데 얘네가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지. 근데 x가 만약에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될까? 수지야? 안 돼요? 우빈아? 환희야? 얘는 x로 나눠도 돼요? x가 0일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x가 0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다면 나눠도 되는 거지. 근데 봐, 여기서 x는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 아니야? 그럼 얘가 0 될 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나눠도 되는 거야. 0이 아닌 게 확실하니까. 알겠죠? 항상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사람들이, 친구들이 많이 놓치기 쉬운 부분에서 많이 나와. 그래서 확실히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런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몰라서 틀린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얘는 확실히 0이 아니니까 나눠도 괜찮다. 해서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다음 82번.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자 5이고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은 13이고요. 그때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얘를 구하라고 했네. 우리가 아까 기본 문제랑 똑같은 거네 저거. 우리 74번 그치? 다른 곱셈 공식 변형인 거잖아. 우리 얘식 알고 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합의 제곱 빼기 2배의 곱. 그죠? 그럼 대입만 하면 끝이네. 여기 25. 그럼 얘는 6. 오케이? 그럼 요거는 그냥 단순 계산 문제. 그래서 요거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86번. 86번은 3 더하기 2, 3 제곱 더하기 2 제곱, 3 4제곱 더하기 2 4제곱. 자, 얘와 같은 것은 누구입니까? 자, 뭔가 문제 꼬라지를 보니까 우리가 좀 뭔가 계산하고 싶진 않게 생겼네. 그냥 단순히 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 항상 이런 꼬리에서는 뭐 이용해서 하는데? 뭔가 얘의 빼기꼴. 얘만 있으면은 뭔가 계산이 좀 더 간편해질 것 같잖아. 그쵸? 우리 많이 해봤던 거니까. 근데 얘는 봤더니 값이 몇이야? 1이네? 그럼 우리 1은 마음대로 곱해도 돼, 안 돼? 되네. 그럼 얘 그냥 곱해서 써버리면 되겠네. 곱해버리면 얼마? 3제곱 빼기 2제곱. 합차꼴일 거니까, 그치?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얘랑, 그 다음에 얘랑 곱해버리면 3 4제곱 빼기 2 4제곱이 될 거고요. 그쵸? 마지막에 얘랑 곱해버리면 결국에는 얼마야? 3? 8제곱 마이너스 2의 8제곱. 됐지요? 근데 만약에, 혹시 봐봐, 얘들아. 자, 요렇게 나왔어.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보니까, 4제곱. 얘가 조금 필요한데, 얘가 1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사라져야지 우리가 치기 똑같은 거죠. 그럼 마음대로 2를 곱해버렸으니까 그냥 전체에다가 뭐 해주면 돼? 2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얘네 먼저 계산한 다음 마지막에 2분의 1 곱해도 되는 거지. 곱하기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성립하니까. 알겠죠? 다음 90번. 자, 90번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활용 문제들 있죠. 곱셈 공식 변형 문제들 있죠. 그러니까 요거의 활용 버전인데, 자, 우리가 이거는 문제 푸는 팁이 뭐냐면, 다음 문제를 읽어보고, 일단 문자 도입부터 그래 놓고 문제를 읽어보고, 그거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야. 활용 문제들은 전부 다. 그래서, 현재 직사각형 하나, 대각선 길이가 얼마? 15. 자, 그때 우리가 뭐가 나왔냐면은 대각선 길이 15, 둘레가 얼마야? 42. 2인 직사각형인데 얘 넓이가 궁금하대요. 그쵸? 그럼 넓이라는 얘기는 직사각형 넓이는 뭐 곱하기 뭐? 가로 곱하기 세로. 따라서 우리 가로 길이 현재 알아볼라? 모르니까 그냥 x라는 문자 도입. 마찬가지 세로 알아볼라? 모르니까 y라는 문자 도입. 필요한 거니까. 알겠죠? 항상 우리가 문제에 나와 있을 때 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해. 근데 안 나와 있어. 그럼 문자부터 쓰고. 나와 있어. 그럼 숫자 쓰면 되는 거고. 알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대각선의 길이, 문제 주어진 정보. 그 다음에 둘레. 그거를 x랑 y로 문자로 좀 식으로 표현해 봐야 되는 거죠.
저 대각선의 길이 우리 어떻게 구했더라? 직사각형이면 여기가 직각인 거네. 그죠? 그럼 우리 뭐 쓰면 되겠네. 그치, 피타고라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5의 제곱이요. 첫 번째 식. 다음 둘레 길이는요?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걔가 2배가 되면 저거니까 다시 말하면 가로 더하기 세로가 얼마더라? 21이더라. 그래 놓고 우리 구하려고 하는 게 넓이인데 넓이가 누구? x 곱하기 y. 즉 x, y는 얼마입니까? 요런 문제인 건데 그냥 도형 문제로 바꿔준 거지. 되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한번 보여봅시다. 자, 우리 얘네는 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일 거니까 계산하면 될 건데 21의 제곱 441 15의 제곱 225 빼기 2xy 그럼 구할 수 있겠네. 따라서 xy는 25 빼주면 얼마니? 216 그러면은 108 됐어요? 이거는 그냥 문자만 도입해주면은 식기가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94번. 자, 94번이 나눗셈이네요. 자, 한번 써볼까? 자,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나누기 누구?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자, 요 놈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 우리가 나눗셈 할 때는 누구만 비교하면 된다? 대빵. 가장 높은 놈만 일단 비교해주면 된다. 얼마 구하면 돼? 3x 2차 3차니까 그럼 곱해버리면 그 결과는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 둘이 빼야 되겠죠? 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니?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7x 그 다음에 상수항 그대로 내려주시고 아우 깜짝이야.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대빵끼리 또 비교해보니까 얘는 얼마 곱해주면? 마이너스 5 곱해주면 또 나오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빼주면 얼마? 10 2x 그리고 마이너스 6 그럼 1차식이고 얘는 2차식이니까 더 이상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어. 끝 해서 목 나머지 이거 어려운 거 없죠? 나눗셈은? 해서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99번. 여기서 검산식까지 오구나. 검산도 한번 해봐야겠네. 자,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8x 마이너스 1 현재 주어진 다항식을 자 a라는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이 누구? 2x 플러스 3이고요. 나머지가 누구냐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래요. 근데 a가 누구냐? 됐어요? 그럼 봐봐. 우리 나눗셈 했을 때 초등학생 보면은 봐봐. 27 나누기 5 했어. 자, 목 얼마? 몫이 5고요. 나머지는 2였던 거지.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가 제대로 나눴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뭐라는 걸 했었어? 검산이라는 걸 했던 거 기억나요? 혹시? 배웠던 거? 검산은
나누는 수를 몫이랑 곱하고 나머지를 더했을 때 그 결과가 27이랑 똑같아야지 아 제대로 나눴구나 라고 했던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다항식 똑같아요. 다항식에서도 이제 앞으로 봐봐. 우리 다항식에서는 어떤 다항식을 나누었을 때라고 한다면 얘네는 무조건 뭘 쓸 거냐면은 검산식 쓸 거야. 무조건 나눴을 때. 알겠죠? 그러면 얘네 어떻게 쓸 거냐? 다음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다항식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 나누는 다항식 a 곱하기 목 2x 플러스 3 나머지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더해버리면 얘랑 같아야 되더라. 됐어요? 이제 요 a를 구하고 싶은데 a를 아직 잘 몰라. 요 나머지 때문에 얘로 나눠서 구할 수도 없어. 그러면 얘 그냥 넘겨버리면 되지 그러면. 나누면 되니까 그냥. 그치? 따라서 a 곱하기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은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얘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7x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6. 자, 요건 거네요. 됐나요? 그래 놓고 이제 곱해서 얘 나오는 거니까 반대로 얘로 나눠주면 얘 나오겠네. 나누기 2x 플러스 3. 그럼 몫은 x제곱. 그럼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빼주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 다시 또 몫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라 했어? 나 잘못 들었나 보네. 자, 마이너스 x. 그럼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또 빼주면 얘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네요. 그쵸? 이번에 어느 곱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해주면 나오겠네. 그치? 그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니까 당연히 나머지가 0 나와야 되겠지. 나머지 없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그치? 아니 나머지가 0이 안 나왔다. 잘못 넣는 거 아니면 나머지 이해하는 과정에서 잘못 계산한 거. 알겠죠? 따라서 A라는 당식은 누구? 그때 몫에 해당되겠죠. 오늘 배운 것에서 아마 곱셈이 제일 아마 좀 헷갈렸을 거고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랑 나누기 정도까지는 괜찮죠? 원래 곱셈이 제일 어려워. 자, 이제 학교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요 103번. 자, 다음 다항식을 자, 우리 누구로 나눴대요? x-2분의 1이라는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을 qx 그리고 그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그때 다시 한 번 더 px를 2x-1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과 나머지가 누굽니까? 찾는 문제인 거죠.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 어떤 다항식을 나누었을 때 내가 뭐부터 쓰라고요? 나누었을 때면 뭐부터 쓰라고요? 검산식부터 쓰자고요. 얘는 앞으로.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식 하나를 찾을 수 있는 거지. 다항식 px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누구로 나눴어? x-2분의 1로 나눴어요. 그리고 곱하기 몫은요 qx예요.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는요 r이에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밑에 것도 다시 한번 써볼게. 얘도 마찬가지 px니까 똑같아.
아, px는요 2x-1로 나누었더니 몫은 네모 모르고요. 나머지도 몰라요. 근데 얘네 둘은 당연히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유심히 좀 쳐다보니까 나누는 다항식에서 유심히 쳐다보니까 현재 다항식이 몇 배가 됐니? 2배가 됐어. 그죠? 우리 곱하기에서 얘네는 한 덩어리니까 그 2배 한 거를 우리가 좀 없애주려면 곱하기 몇 해주면 돼? 2분의 1 해주면 당연히 똑같아지겠지. 근데 그 2분의 1을 여기다 곱할 게 아니라 어차피 얘네는 한 덩어리니까 요 곱하기 2분의 1을 여기 뒤에다 하자는 얘기인 거야. 얘에다 곱하기 2 했으니까. 그럼 요 뒤에는 2분의 1을 하자. 곱하기를. 그럼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qx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2배가 됐으면 당연히 몫은 절반 2분의 1배가 될 거고, 반대로 우리가 요게 나왔어. 나누는 다항식이 2분의 1배가 됐어. 그럼 당연히 몫은 몇 배가 되고 2배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3분의 1이 됐어. 몫은 3배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 알겠어요? 근데 우리 요 뒤에 있는 더하기에서는 우리 변화 준 거 있니 없니? 없어. 그래서 그대로 얼마 하라는 얘기야? 그냥 나머지는 변화 없다. 오케이? 요거까지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남는 시간에 문제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 알겠죠?